일본에 갔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는 거의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해요. 고즈넉한 분위기에 나까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완전 실례입니다. 식당에서는 밥만 빨리 먹고 나가야 하고 술집에서는 술만 빨리 먹고 나가는 게 뭐 어떤 예의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죽치고 있냐? 그래서 생긴 게 드링크바 같은 것들입니다. 그 드링크바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레스토랑이고요. 베니건스는 초록색, 스카이락은 주황색, TGI는 빨간색처럼 유명 식당을 색으로 구별했던 시절,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면서 외식 문화가 제일 화려하게 피어오르던 바로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거품이 꾸액 소리를 내며 터지는 중이었고, 그때 생긴 모든 식당들은 싸게, 더 싸게만을 외치고 있었죠. 사이제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저가형 패밀리 레스토랑의 상징이자 일본에 1300개의 매장이 있는 가게, 적당히 좋은 식당의 대명사, 여행 갔을 때 음료수 시켜두고 노닥거리기 제일 좋은 곳, 바로 가스토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청춘 드라마를 보면 교복 입은 주인공들이 학교 끝나고 패밀리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끝도 없이 수다 떨거나 공부하는 장면을 무조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렇게 일본 문화의 한 축이나 다름없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옛날처럼 직원이 무릎 꿇고 다가와서 리필 물어봐주는 그런 거는 애진즉에 갖다 버렸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커피숍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컵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컵 하나면 매장에 있는 모든 음료들은 그냥 다 제 겁니다. 이 드링크바 앞에만 서면 가슴이 벌렁대면서 뭐부터 마셔야 질리지 않고 많이 마실 수 있을까, 배가 완전히 차지 않으면서 음식도 조금 먹고 싶고 또 여기 있는 음료도 조금씩은 다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먹는 게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조합일까, 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당연한 겁니다. 일단 종류가 너무 많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처음에는 다들 얌전하게 우롱차 같은 걸로 입을 가볍게 헹궈내는 의식부터 행하는데, 얘기하면서 칼로리 소모되고 당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드링크바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어딜 가도 있는 그 메론 소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주스, 탄산음료, 칼피스 그냥 다 있어요. 그리고 분명 천천히 한 잔씩 하다 보면 재밌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교복 입은 애들이 우르르 오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이 드링크바라는 학문에서 이 양반들을 따라올 자들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한 학생은 빈 컵에 일단 얼음을 3알 정도, 여기 얼음이 꽤 큼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컵에 반절 정도 얼음을 담아두고 일본 그 자체인 그 쨍한 형광 초록색 메론 소다를 절반 채우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마시고 싶어서 저렇게 반 컵씩 조금씩 마시는 거구나, 나도 뽕 뽑는다고 한 잔 가득 따라오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래야겠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고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몰라본 거였어요. 이 양반들은 그 메론 소다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걸어가더니 우유빛깔의 그 칼피스 버튼을 누르고 콸콸 뽑아 섞어버렸어요. 컵 안에서는 형광 초록색과 뽀얀 흰색이 엉겨붙으며 마치 아마존강에 우유를 풀면 저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가르쳐준 그 맛은 진짜 신기하게도 비싼 가게에서 파는 멜론 크림소다 맛이 났어요. 메론 소다의 청량한 멜론 향이 살아있으면서도 칼피스가 들어가서 탄산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래서인지 멜론 크림소다에서 맨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은 듯한 맛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드링크바만 이용하려고 갔어도 액체만 넣다 보면 당연히 제대로 들어온 게 없으니 속이 헛헛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가스토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입안이 달짝지근해지니 뭔가 묵직하고 기름진 걸 씹어 삼키고 싶다는 짐승의 본능이 막 안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메뉴판을 뒤적거리게 되거든요. 분명 이따가 나가서 맛있는 라멘집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간단하게 좀 먹고 라멘은 늦은 저녁으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가스토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를 묻는다면 치즈인 함바그인데, 그건 일본인들도 일본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치즈인 함바그에다가 치즈를 한 겹 더 부어버린 치즈온 치즈인이라고, 그러니까 함바그 안에도 치즈가 들어있고 바깥 외피에도 치즈를 얹어놓은 메뉴가 있어요. 이거 이름부터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애초에 입맛을 땡기게 하는 불길한 녀석인데 테이블에 등장하는 비주얼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바닥에는 검붉은 데미그라스 소스가 바글거리면서 끓고 있고, 불판인데 별로 무겁지는 않은 그런 싼 재질의 불판 위에 하얗고 커다란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그니까 함바그인데 치즈로 전부 덮어버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누구한테 들은 거긴 한데, 나이프를 들고 이 뽀얀 화이트 소스와 치즈가 섞인 고기 한가운데로 푹 찌르고 가르지 말고 이걸 가운데만 둥글게 숟가락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넛
모양으로 먼저 만드는 건데 이게 숟가락을 찔러 넣을 때마다 그 안에서 브라운 소스랑 고기 육즙이 울컥울컥 막 밀려 나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끓고 있던 하얀 치즈가 틈새를 비집고 와락 쏟아져 나오는데 일단 파낸 뒤 뚜껑을 한입 하는 순간 다진 고기의 육즙과 묵직한 화이트 크림, 짭짤한 데미그라스, 뜨거운 지방이 막 뒤섞여서 끈덕거리는 고칼로리 특유의 죄악감을 만들어내는데요. 고기 뚜껑을 파낸 곳을 보면 그 안에도 흥건하게 치즈가 뭉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감자튀김을 찍어 먹으면 황홀 그 자체입니다. 싸게, 더 싸게를 외치면서도 이 정도 맛을 유지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가스토에서는 이 적당하게 맛있는 맛을 지켜내려면 더 이상의 원가 절감은 불가능하니 인건비를 줄여야겠다 생각했는지 고양이 얼굴을 한 서빙 로봇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시키는데 또 이 귀여운 전자기기가 냥냥거리면서 치즈 배달해주고 머리통을 쓰다듬으면 막 윙크하고 그래요. 가게 분위기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패밀리 레스토랑 그 특유의 옛날식 바이브고 의자도 어릴 때 많이 보던 줄무늬 의자 같은 건데 심지어 파는 음식들조차도 처음 먹는 건 없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맛있게 먹어오던 막 그런 친숙한 종류인데 여기를 돌아다니는 건 전자고양이니까 이게 은근 기분이 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들어오시면 무조건 스카이라고 앱부터 받으세요. 일본어 까막눈이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충 음식 사진 보고 누르면 쿠폰 번호가 뜨는데 주문하는 태블릿에 그 번호만 틱틱 입력하면 메뉴판 가격들이 막 깎여 나가요. 감튀며 피자, 드링크바, 심지어 치즈인 시리즈도 툭하면 쿠폰을 뿌려댑니다. 시간대를 잘 맞춰가면 더 이득인데 아침에 가면 모닝 메뉴가 있고 꽤 두툼한 거의 4cm는 넘을 것 같은 그런 토스트에다가 계란을 주는데 뭐 그건 여러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니 취향껏 고르면 돼요. 중요한 건 모닝 세트 하나만 구매해도 드링크바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수제 멜론 크림 소다를 정말 헐값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의 수프라고 뜨끈한 것까지 같이 주니까 아침에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먹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겨우 5,000원이니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늦잠 자서 모닝 세트 못 먹었다며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10시 반이면 모닝 세트 끝나거든요. 근데 10시 반부터는 또 런치 메뉴를 팔아요. 이 양반들 점심을 오래도 먹는지 5시까지 런치 메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 특선이라고 요일마다 바뀌는 점심 메뉴가 있는데 밥을 꽃배기로 먹을 수도 있고 오늘의 수프라고 국물도 리필이 가능해요. 이것도 600엔대라서 점심때 동네 직장인들이 죄다 여기로 몰려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평일 6시 이전까지는 해피아워 하면서 주류 할인을 때려버리는데 이때 가면 시원한 생맥주나 하이볼 한 잔에 200~300엔 수준이니 한 잔 급 땡기고 싶을 때 들어가서 푸지게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스톤은 어릴 적 우리를 설레게 했던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놀이터에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그 패밀리 레스토랑의 느낌은 아니지만 변해버린 세상에 맞서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인간 대신 로봇을 택하며 결국 살아남았는데요. 역시나 살아남은 자가 제일 강하다고 가스톤은 일본인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제일 만만하면서도 친숙하고 편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한가한 날에 가스토에 들러 쉴 새 없이 얼음 부딪히는 소리, 컵 안에서 탄산이 보글거리는 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뒷담화와 백색 소음에 갇혀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백도와 얼그레이 시즌 파르페를 판다고 하네요. 안녕히 계세요.